저는 지금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딱 하나 꼽자면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인류가 겪어야 되는 가장 큰 숙제는 왜 인류가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인류의 살아왔던 역사의 선사시대 이후에 인류가 살아온 방식이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을 해서 생산을 해서 삶의 의미를 증명하는 존재로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선사시대 때는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뭐 과일을 따거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죠. 하루하루 사냥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사실 짐승이랑 똑같죠. 사자나 호랑이도 사냥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왔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선사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대부분의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표현을 쓰죠.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왜 일하냐? 나 먹고 살려고 일해. 내가 일을 해야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지 자아 실현을 위해 나의 꿈을 찾아 일한다? 배부른 소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로봇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는 일 대부분은 이제 다 로봇이 하게 될 겁니다. 생산에 있어서 사람은 로봇보다 대부분의 일에서 열등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게 단순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타다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지금 타다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 세계에 깔리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때 타다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택시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싸워서 일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결국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류가 늘 돌파구를 찾아왔던 거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서 경제를 확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이제 인류의 조상들은 이제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찾아갔고요.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고 세계 최강 대국을 만들기도 했죠. 여기 지금 잘린 사진은 유럽의 또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탄가니카 호수 근처에서 새로운 이제 영역을 만들려고 싸우던 그런 사진의 모습인데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발견된 수출하고 하는 자원은 단위 무게당 가치가 금보다 비쌌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만든 부가가치는 구 경제에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확장되면서 인류는 계속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보면 여기에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미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빈민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소득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굶어 죽게는 놔두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되는데 어차피 일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더 잘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접속하는 게 VR 기기를 끼고 가상세계로 접속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합니다. 가상세계에서는 또 무한한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 자산들을 만들면 그 가상세계에서 만든 자산을 이용해서 현실세계의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현실세계에 있는 빚을 청산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런 미래가 좋든 싫든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상이란 무엇인가? 버추얼은 무슨 뜻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진짜처럼 이렇게 뭔가 느껴지지만 진짜가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재현되는 진짜가 아니라 좀 가짜라는 거죠.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가상에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미래는 결국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많은 미래학자들과 SF 소설가, 영화가 감독들이 다 생각하는 미래인 것 같은데 두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현실과 가상을 만드는 차이는 가장 밑바닥에 이 세상이 존재할 때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거죠. 이제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토콜은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절대로 바뀌지 않는 약속. 내가 내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해 놨으면 절대로 못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죠. 현실 세계의 자연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 프로토콜을 보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세상을 둘러보죠. 아, 이거는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불변의 법칙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진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와 같은 신뢰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프로토콜을 밑바닥에 설계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술 인프라 중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뭐 하는 거냐?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만들어주는 멀티버스라는 게 있죠. 다양한 여러 개의 우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우주고요. 블록체인으로 또 다른 우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 실리콘밸리의 그 테크 기업가들은 기본소득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런 Y 컴비네이터 창업자죠. 그 다음에 양갱 신드롬 만들고 있는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죠. 기본소득을 누구보다 주장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일자리 다 없애기 때문에 그냥 선택지가 없다. 어차피 일자리는 결국은 다 없어진다. 정말 소수의 일자리 빼고 다 없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됐든 로봇세가 됐든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은 데이터가 돈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데이터가 안 됩니다. 친구들이랑 대화만 하고 핸드폰 들고만 다녀도 GPS 데이터 쌓이는데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올려서 나의 소유권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실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의 본질이 뭐냐? 합의를 만드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도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그냥 합의를 이뤄서 만들어진 법칙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있다고 하는 법칙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우주의 법칙이 합의를 이뤄서 그냥 만들어진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은 2016년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체인으로 쪼개졌는데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 때 두 개로 쪼개졌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후보가 두 명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나왔을 때 현실 정치에서는 좋든 싫든 무조건 한 명만을 뽑아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 나라에 살아야 돼. 이게 현실 정치의 문제인데 블록체인에서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우주로 찢어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의 나라, 박근혜의 나라로 그냥 쪼개져서 평행 우주가 그때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해킹당했을 때 해킹당한 거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해킹당하기 전으로 블록을 돌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 새벽이었고 이더리움 창업자가 그걸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블록체인은 뭐 불변인데 갑자기 시간을 창업자 마음대로 돌리는 게 말이 되냐? 해킹 당했더라도 해킹 당한 채로 원본 블록체인 그대로 간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블록을 쪼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비트코인도 블록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발자들끼리 막 싸우다가 막 쪼개졌습니다. 사실 세계보다 더 많이 쪼개졌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오리지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고 쪼개져서 이것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세 개를 가지게 됐어요. 우주 세 개로 쪼개진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에 동의하지 못할 때 쪼개질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혁신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두 개의 정책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는 가지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이 정책이 맞을지 이 정책이 맞을지 모르면 쪼개버리고 결과적으로 아마 하나가 더 많이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였네 하고 그냥 이 체인으로 올라탈 수 있죠.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가상 세계니까 가능한 이런 실험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사실 여기 있는 거 합친 것보다 지금 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고요. 여기 있는 얘기들은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들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산업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큰 일이 지금 중국에서 지난 주에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제 하이난이라고 하는 해남섬이죠. 거기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이 뭐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로 굴기한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디테일이 없었거든요. 남남협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남협력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남남협력은 뭐 예를 들면 OECD 이런 것처럼 그냥 좀 개도국들의 서로 도와주면서 발전하자고 하는 그 국가 연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좀 가난합니다. 적도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사실 중국도 여기 속했습니다. 중국도 진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도국들이 선진국한테 원조를 받으면 거의 경제 식민지화 되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도와가지고 우리들끼리 성장하자라는 걸 추구하는 게 이제 남남협력인데요. 중국에서도 이 남남협력부가 이제 외교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개도국이 아니죠. 미국이랑 G2죠. 근데 중국은 자기가 남남협력에 속해 있다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프리카나 남미의 채권 같은 걸 엄청나게 발행하고 인프라 사업을 좀 독점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리브라 개념을 보고 중국이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 크립토 위안화를 통해서 지금 기축통화가 무너진 아프리카나 남미의 그냥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블록체인으로 다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또 중국 자체가 경제 위기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중국의 지방은행들은 뱅크런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기사들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연착륙을 해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지방에서 망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산당이 이제 계속 몰래 다 국영화하면서 인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돈을 계속 그냥 국가 내에서만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겨가지고 베네수엘라 되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위안화를 글로벌화 시켜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를 다른 나라들이 막 위안화를 쓰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졌고 현실 세계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인류는 계속 살아야 됩니다. 계속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만 풀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가상 세계를 이용해서 근데 그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만들어주는 인프라는 블록체인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경제 공간을 가상 세계로까지 확장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블록체인이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